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이번에는 아카데미의 2022년 가을 신제품 4호전차 H형 후기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호전차는 많고 많은 독일군 전차 중에서 2차 대전 시작할 때도 생산을 하고 2차 대전이 끝날 때도 생산하고 있었던 유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자살하고 예. 카를 데니츠가 새 총통이 돼서 예. 항복 문서를 할 때까지 도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공장 나 스톱했지 그때. 네. 아무튼 요 4호 전차는 처음에는 그렇지만 주력 전차는 아니었어요. 지원 전차라 그래가지고 일단 주력 탱크는 3호 전차. 네. 근데 3호 전차가 상대하기 힘든 적이 출현했을 때 그 대신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 전차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력 전차의 주포가 37mm급. 그런데 요거는 75mm 포를 장비했어요. 단포신 24 구경. 예. 근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완전 대구경 포니까 네. 굉장히 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비록 탄환의 속도는 느려도 워낙 크니까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4호 전차가 이제 대전 초기에 A형부터 시작을 해서 네. 폴란드 침공 시작할 때는 D형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선 E형, F형까지가 단포신을 장비합니다. 근데 이게 소련에 침공을 하면서 T-34 같은 적을 만나니까 이게 단포신 75mm가 이제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거죠. 3호 전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포신으로 개수를 해서 T-34를 상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75mm 장포신을 장비하기 시작한 것이 G형. 네. 이건 저희 지난 영상에서 G형 설명 많이 해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G형부터 장포신을 이제 장비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 75mm 포는 43구경입니다. 그러니까 포구지름의 43배라는 거예요. 포신 길이가. 그래서 43구경이었는데 뭐 이때도 물론 T-34를 격파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943년 4월부터 4호 전차 G형의 후기부터 48구경으로 이제 강화가 됩니다. 더욱더 포신의 길이를 늘려서 그렇죠. 탄환의 속도를 더욱 높입니다. 예. 그래서 48구경 포를 장비. 그 다음에 G형 다음에 생산된 것이 H형. 그래서 H형이 이제 우리 뭐 가장 많이 생산된 것이 H형이다. 4호 전차 중에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엔진도 더욱 강화를 하고 외형적인 특징인 쉐르첸을 포탑과 차체에 두름으로써 네모네모해지는 4호 전차 하면은 딱 생각나는 바로 그 모양이 됩니다. 사실은 G 후기형부터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근데 요 4호 전차 H형이 뭐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3,700대 정도를 생산을 해서 가장 많은 생산수, 가장 우수한 4호 전차 그렇게 알려졌고 4호 전차 H형 다음에 나온 J형은 간이형이니까 1,700대 정도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4호 전차 H형은 정확히 말하면 2,412대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1944년 2월까지. 그 다음에 나온 J형은 44년 2월부터 대전 말기까지 3,150대. 그러면 사실은 J형, 최후기형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독일군이 전차 생산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H형하고 J형을 이제 같이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먼저 알려진 대수하고 지금 알려진 대수하고 합하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결국은 공장에서 만들면서 세부 형식만 차이가 났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3,000대까지가 3,700대까지가 H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2,400대까지가 H형이고 그 다음은 다 J형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 H형과 J형 요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 키트는 H형 후기형과 J형 초기형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H형까지는 뭐 그야말로 4호 전차 이제 발전의 정점에 달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탱크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J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화를 시킨 겁니다. 생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오히려 보면 승무원의 편의 장치를 많이 삭제하고 더 싸고 빠르게 만들기 위한 전차이기 때문에 가장 4호 전차 중에서 성능이 우수했던 전차는 H형이다. 그래서 J형은 일단 창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생산하기 쉽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포탑을 전동으로 돌리는데 이걸 없애버려. 수동으로 이렇게.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 금속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지 모터가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전동 장치를 없애는 대신에 탄약과 연료를 좀 더 실을 수 있게. 네. 일단 그래서 H형 후기형과 J형 초기형은 거의 외관이 차이가 없어요. 이거 말만 뭐 J 초기형이라 그러지 만드는 건 똑같다는 거죠. 네. 근데 J형 후기형에 오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이 리턴 롤러도 4개에서 3개로 줄여버리고, 뒤에 머플러도 그냥 그 연통 2개만 딱 달아버리고, 그다음에 이 휘르첸 그것도 뭐 철망으로 그냥 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우리 S마인 발사기 대보병 그 방어병기, 네. 그다음에 뭐 독가스 검출 장치, 뭐 이런 거 몇 가지 더 달리긴 해요. 따져보면 많은 변화가 있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제 후기형부터 많은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결국 차체의 플랫폼과 예. 이 주포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예. 소소한 마이너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48구경 장비, 요 H형하고 J형은 합하면 5,562대가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만든 거죠. 즉 43년 후반부터 예.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편제상으로는 독일군 전차사단의 그 전차연대에 대대가 2개가 있는데 1개 대대는 판터 장비, 또 1개 대대는 4호 전차 장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뭐 실제는 그렇게 안 됐지 사실은. 뭐 수도 모자라고 뭐 해전이 뭐 3호 돌격포 이런 것도 막 뒤섞고 막 그랬으니까 네. 실제는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게 끝까지 주력으로 사용된 전차입니다. 네. 그래서 요 실물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네. 요 키트. 근데 이거 4호 전차 그럼 우리 뭐 올드 팬들 입장에서는 4호 전차 그러면 H형이에요 일단.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에 그 모노그램 키트들 있잖아요. 셰퍼드 페인의 작품으로 유명한 그게 이제 H형이 먼저 나왔습니다. 4호 전차 H형 32대 1이죠 그거는. 예전 자료에서 예. 가장 많은 3천 수백여 대를 예. 생산했다고 하니까 예.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진 전차이므로 예. 작품의 소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또 니치모에서 먼저 나왔는데 그게 30분의 1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35대 1로 막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30대 1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이탈리에서 또 H형이 나왔습니다. 그게 1974년. 74년. 예. 그 다음에 이제 타미야에서 네. 1975년도에 4호 전차 H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굉장히 디럭스 키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나온 타미야 전차 키트 중에 부품이 제일 많았고. 네. 그다음에 이 설명서도 완전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물 해설이 아주 끝내줬어요 아주. 그랬는데 다만 이제 이 결점은 모터라이즈를 하려고 이제 앞에 이제 좀 모터라이즈를 넣기 위해서 좀 디멘전이 좀 틀린 거죠. 그리고 궤도도 좀 두껍고. 그런데 그건 뭐 나중에 뭐 지적은 많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75년도에 나와가지고 그때 뭐 베스트 키트 75. 네. 그러니까 75년도에 나온 키트 중에 가장 훌륭한 키트라고 이제 선정이 어디서 선정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상을 받았어요. 자기들끼리 뭐 상을 만들었나 보죠. 예. 예전에는 전차 모형 하면은 아무래도 주 사용자가 어린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전차가 다 굴러가야만 했던 예.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모터라이즈가 기본이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요 타미야 키트가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결정판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이게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네. 카피판이 나왔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카피판이 나오면서 뭐 장갑형, 뭐 모터라이즈 해가지고 뭐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뭐 거의 굉장히 뭐 카피가 거의 깜짝같이 됐는데 다만 그 스프로켓이 이빨이 왜 이렇게 생겨야 돼? 사다리꼴로 이빨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모나게 돼가지고 거기만 보면 한눈에 구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호 전차가 나온 게 이제 1991년 군제 하이테크. 근데 군제 하이테크는 맨 처음에 나온 게 판터잖아요. 네. 판터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인젝션 부분이 꽤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애칭하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돈을 아끼다 보니까 이 인젝션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호 전차 위아래하고 이 포탑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 바퀴를 모델 카스 탱크를 아마 썼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군제에서 만든 거는 요 상하체하고 딱 포탑 거기 뼈대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외부의 제품을 애칭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볼 때 저도 그때도 잔뼈가 굵은 모델러였는데 와 그건 못 만들겠더라고. 설명서 보니까 야 이건 내가 못 만들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91년에 22,000엔. 야. 그래서 그때 도저히 살 수 없던 가격이어서 예. 사람들이 손가락만 빨다가 나중에 장성하여 예. 일본의 모형 쇼나 이런 중고 매장에 가서 가격을 흥정해서 예. 1만 엔에 만에네. 1만 엔에 사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놀르질 않는구나 그거는. 일단 못 만드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 진짜. 나도 못하겠더라니까. 예. 그래서 12,000엔 돼 있길래 예. 10,000엔으로 깎아달라 했더니 깎아주시더라고요. 사왔어요 그래서? 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럼요. 와.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군제 하이테크는 뭐 어차피 메탈 부품이 많으니까 오래 안 나오잖아요. 네. 여기 금방 끊어지고 그 금형이 드래곤으로 넘어가서 1994년부터 임페리얼 시리즈라 그래갖고 4호전차가 발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어쨌든 그 상하치 딱 고기만 그 상하치하고 포탑 껍데기만 그거 나머지 전부 다 이제 드래곤에서 다시 판 거죠. 그거 나왔는데 뭐 그렇게 나쁜 키트도 아니었지만 또 썩 좋은 키트도 아니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키트들이 계속 유행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타미야에서 리뉴얼판 4호전차 제2형. 네. 이 엄밀히 말하면 요거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1994년 11월. 그 다음에 1996년 9월에 또 리뉴얼판 4호전차 H형이 나왔죠. 90년대 들어서는 모터라이즈를 전부 삭제하고 예. 기존에 있던 뭐 스위치 딸깍거리는 부품들 전부 다 빼버리고 예. 디멘션 예. 앞부분에 기어박스를 넣기 위해서 왜곡되었던 예. 그런 부분도 전부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태틱 모형, 군사 스케일 모형으로서의 위용을 갖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96년도에 즈베지다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네. 4호전차 H가. 그래서 요거는 이탈리아 제포장이에요. 네. 그래서 썩 좋다고는 볼 수 없었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드래곤에서 이제 스마트 키트라 그래서 완전 리뉴얼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키트 1탄은 단포신 2형이었는데 네. 이게 H형이 나온 것은 제 기억 2010년도 때 H형이 처음 나오고 그전에는 뭐 F2, G형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근데 H형은 이제 2010년도. 전반적으로 드래곤의 그 당시 2005년도에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독일 전차들은 전부 품질이 좋다라는 예. 평가를 받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각종 금속으로 된 여러 가지 부속물들을 넣어줘서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즈베지다에서 네. 완전 신금형으로 H형이 다시 나왔습니다. 찌메리트를 아예 부품 플라스틱 자체에다가 새겨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만들어보고 썩 좋지는 않다. 항상 그렇지만 즈베지다는 독일 전차에 사보타주를 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디 한 군데 꼭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뭐 만들어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이탈리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탈리아는 워낙 예전에 바퀴 달린 모형은 이탈리아가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워낙 기본이 잘 돼 있어서 근데 아무리 기본이 잘 돼 있어도 요즘은 좀 떨어지죠 사실. 요즘은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박스를 갈아서 신제품인 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아카데미에서 네. 4호전차 완전 또 신금형이 나왔어요. 연말에 나와서요. 제가 그때 만들어서 재밌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키트인데. 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막 사정없이 중국의 여러 메이커에서 내부 제한이다 뭐 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게요. 어마무시하게 났죠. 우리는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키트의 신발매를 말씀드렸는데 중국 업체에서는 10년에 나올 게 1년에 나옵니다. 이야, 어마무시한 이 자금력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라이필드, 미니아트, 그다음에 보더 모델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미니아트는 우크라이나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4호전차가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 신제품은 사실은 요 옛날에 요 제품하고 요 소개 내용물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즘 그 아카데미가 왜 한 형식 나와도 다른 형식 만들어 수 있게끔 그냥 막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 애초에 그냥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걸 이렇게 딱 포장만 바꾸고 데칼만 바꿔도 뭐 후경이라 그러면 이제 다른 부품 몇 개 끼면 되니까. 그래서 완전 내용물이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여기 궤도를 요 무늬가 다른 걸 넣어줬습니다. 궤도가 스파이크가 있거든요. 팔자요. 그런데 예전에는 민자였는데 양각으로 궤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웬일이야? 100%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다르더라고요. 야, 하나 다릅니다. 그래서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박스 가격이 3만 원인데요. 이게 3만 2천 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찌메리트 코팅 시트 데칼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뒤로 싸지만 그걸 감안을 하면 그거 살려면 또 한 10,000원 줘야 되죠. 따로 사면 비싸기 때문에 네.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 찌메리트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궤도 빼놓고 이 부품들이 같은데 이 키트와 이 키트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요거는 요 먼저 키트예요. 사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설명서 순서대로 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이 이 먼저 키트는 이걸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번 새로운 키트는 요걸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부품을 보시면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후기형, 이 H형 후기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댐퍼, 요걸 이제 다른 걸 붙이게 돼 있는데요. 요 전 키트는 요걸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요번 새로운 키트는 요걸 붙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리턴 롤러가 요 먼저 키트는 요걸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 안 붙이고 뭐 철제 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 후기는 이제 확실하게 철제를 붙이게 돼 있죠. 요 철제도 두 가지 이상 여기 키트에 들어 있는데 어쨌든 철제 리턴 롤러를 선택해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들러 휠이 여기 이를테면 여기 위에 파이프를 이렇게 결합을 한 거라 그래요. 근데 요 주조제 아이들러가 같이 들어 있어요. 이 키트에. 그래서 예전 키트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돼 있고 요번 키트는 요걸 붙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번 키트도 뭐 선택해서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요 그 다음엔 요 차체 전면 상부 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요거나 요걸 선택해서 붙이게 돼 있었는데 요번엔 요걸 붙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에어 클리너인데요. 요게 4호전차 H 후기형부터 요게 폐지되고 요 자리에 이제 예비 궤도를 달게 돼 있습니다. 요 키트도 그래서 설명서에 여기다 예비 궤도를 달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제2형에서는 창문을 다 없애버렸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요 H형입니다. 요거는 창문이 있죠. 요거는 제2형 초기형 창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 키트 만드실 때도 제2 초기형으로 한다 그러면은 요 부품을 붙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찌메리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여기 찌메리트 시트가 안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 4호전차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보세요. 요 4호전차 포탑을 보면 요 시리첸 네. 여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적군이 여기다가 자석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네. 붙여봐야 이 안에 장갑이 또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찌메리트를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드물게는 이것처럼 찌메리트를 한 차량도 있지만 없는 차량이 더 많아요. 그럼 이 안쪽에다 찌메리트를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자석 붙여봐야 밖에 붙일 텐데 여기다 못하러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쉐르첸 그 자체가 네. 흡착 자석식 그 지뢰를 붙여 그거에 대한 방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실물도 보면은 요 안에 찌메리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네. 요 옆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기 사이드 스커트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옆도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요 펜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 붙이긴 했지만 펜더에 칠해서 뭐해 이거 날아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전차를 그러니까, 일격에 격파하려면 그 안에 승무원을 살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차체나 포탑 그렇죠. 이런 데다가 붙여야지 이 바퀴 있는 데다가 붙여봐야 큰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 4호전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앞부분 있잖아요. 네. 하고 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뒷부분 여기하고. 네. 뭐 이 정도 뭐 그냥 퍼티로 해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찌메리트 네. 이 코팅이 되어 있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렇죠. 많지 않기 네. 때문에 굳이 옵션을 적용하지 않고 네. 직접 좀 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런데 뭐 예비궤도 왕창 붙여놓으면 또 그거 다 가리잖아. 네. 그래서 이거 굳이 뭐 이걸 과연 살 필요가 있을까? 시트를.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 그럼 뭐 다른 분들 뭐 쓰다 남은 거 조금 쪼가리 있으면 붙여도 되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찌메리트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의외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킹입니다. 마킹인데 요거는 요 먼저 나온 첫 번째 4호전차 중기형 키트는 마크가 전부 다 그 노르망디에 네. 12SS 히틀러 유겐트 사던 마크만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노르망디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노르망디 것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노르망디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예. 대도시를 가로질러서 작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찍은 사진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온 H형 후기형은 노르망디 두 가지, 네. 동부전선 2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마크는 뭐 어차피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혹시 뭐 히틀러 유겐트를 좋아하시면은 뭐 먼저 키트를 사셔야 되겠죠, 그죠? 네. 뭐 나머지 여기도 뭐 판저레어 사단 이런 거는 역시 또 노르망디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뭐 노르망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이름 있는 정예 사단들은 전부 무슨 숫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몇 사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죠. 네. 판저레어 이렇게 아니면 뭐 그로스 도이칠란트 뭐냐면 SS. SS는 뭐 이제 1사단 뭐 저기 아돌프 히틀러, 토텐코프, 나스라이히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요. 네. 히틀러 유겐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이름 없는 것도 있어요. 제 뭐 신몇 SS 사단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유명한 사단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네. 네. 자, 그럼 요번 아카데미 신제품. 요건 뭐 사실은 뭐 신제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이게 2018년도에 먼저 나온 거니까. 그리고 네. 궤도가 바뀌긴 했어도 그래도 근본적으로 4호전차 네, 똑같으니까. 네. 뭐 일단 이 정도 리뷰하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